무치약 환자라고 하면 틀니를 안 하시고 틀니는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자기 차처럼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원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전체 임플란트가 첫 번째 선택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뉴튼치과병원의 손윤락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치약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치약 치료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틀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있는데, 틀니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완전 틀니,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어서 하는 임플란트 틀니, 저희는 이제 오버덴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덴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위에 이제 제작된 틀니를 이제 끼워 넣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강 외에서 보면 일반 틀니랑은 크게 다를 게 없죠. 완전 틀니에 비해서 장점은 틀니가 임플란트에서 일부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1점이긴 하죠. 일반 틀니가 가지고 있는 단점,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잇몸 부위가 아프다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던가, 틀니가 가진 단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위에 보면 이쪽에 틀니랑 껴있는 똑딱단추 부분에 고무 패킹을 연결해서 이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무 패킹이 닳아서 탄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잇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틀니와 맞닿고 있는 부분, 잇몸뼈가 소실이 되면서 저 부위도 계속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 저것도 이제 틀니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래 쓰시다 보면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이 임플란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되죠. 설명드리기 전에 사람이가 총 이제 몇 개 있는지 보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이렇게 위아래 좌우를 나눠 가지고 중간부터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 상하계는 14개 위치와 하하계는 14개 위치가 있겠죠. 이 중에서 3번까지를 저희가 앞니라고 부르고요. 3번 뒤쪽 부분을 이제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통칭 이제 어금니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보통 이제 앞니와 어금니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좌우를 다 같이 봤을 때는 오른쪽에 어금니, 앞니, 왼쪽에 앞니, 그리고 어금니 총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구획별로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4가지 구획이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구획에는 최소 2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 8개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상하 기준이고요. 하하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전체 임플란트 7번을 포함하게 되면 저게 2개가 더 추가되겠죠. 7번은 치료 안 한다 가정을 하면 저렇게 8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 상황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3번 위치, 송곳니 위치가 되는데, 저 위치에 임플란트는 반드시 이제 내구성을 위해서는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앞공을 잘 보면 앞니에서 송곳니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다가 3번을 지나면서 송곳니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가면서, 보통은 저희들 견치 커브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쪽 부분에 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거나 할 때 씹는 힘이 이 위치에 많이 작용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도 이 위치에 임플란트가 있어야지 내구성이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씹는 힘을 잘 견디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한 사례를 보면 전치 부위가 다 이렇게 잡고 있는 뼈가 다 녹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사실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무치약 환자가 되는 거고, 전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잡고 치료를 좀 완료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교환면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우측이랑 좌측에서 보면 이렇게 치아가 잘 맞물리는 걸 보이죠.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제 틀니에 비해서 훨씬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위에 총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3번 위치, 오른쪽, 왼쪽 각각에 송곳니 위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 위치에 이제 뼈가 좋아서 저렇게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던 케이스죠. 자,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진 않죠. 무치약 환자분들 중에. 다른 분 케이스를 보면 이제 상하게 이제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어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오른쪽 위에 송곳니 부분에 뼈가 너무 얇아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에 3번 위치, 왼쪽 송곳니의 부위도 보면 뼈가 너무 얇아서 저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뼈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뼈 이식이라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뼈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이전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부위의 뼈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프라치라는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치약 환자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임플란트 개념으로 보면 4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이렇게 최소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죠, 상하 기준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4개의 구획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구획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4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전체로 보게 되면 거기서는 첫 번째 장점이 일단 중간에 있는 2개 정도는 빼도 되는 거죠. 뭐 중간에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사이에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임플란트 개수가 총 상하교준 8개에서 6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오히려 이제 더 큰 장점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체 임플란트에서는 3번의 위치가 반드시 확보가 되는 게 예후성 이나 내구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프라치 개념에서는 한 개의 보철, 하나짜리 보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이제 3번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뼈가 특히 안 좋아서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위에 뼈가 좋은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심게 되니까 전체 임플란트로는 해결이 안 됐던 케이스 상당 부분이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위치를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불가능했지만 저렇게 굳이 3번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뼈가 좋은 위치에 찾아서 저렇게 6개를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배치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아져서 전체 임플란트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디지털 프라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무작정 심게 되면 디지털 프라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나짜리의 보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삽입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삽입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서로 각도 범위 내에서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심으면 프라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프라치 환자분 사례를 보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임플란트 이분 같은 거 7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방향이 나란하게 이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그 나란한 방향을 통해서 최종 보철이 이렇게 하나의 패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손으로 심어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가이드라고 하는 장치를 쓰게 되는데, 이제 수술 가이드를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런 수술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패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삽입 방향을 다 맞춰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죠. 치료했던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상하게 이가 하나도 없는 무취약 상태인데, 이제 저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산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술 가이드를 끼우고 또 구멍을 통해서만 드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진은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를 쓰다 보니까 잇몸을 크게 절개하지 않아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절개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 보철과 연결을 할 중간 기둥을 놓고요. 저게 다 아물게 되면, 물론 이제 환자분의 골 밀도, 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골 유착이라는 단계가 끝나면 이렇게 최종 보철이 들어가서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상태의 정면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사진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치약 환자라고 하면 틀니를 안 하시고, 틀니는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자기 차처럼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원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전체 임플란트가 첫 번째 선택이고요. 전체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뼈 상태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프라치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죠. 근데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골소실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환자분 사례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흔들리고 몇 개 없어서 위아래 다 빼고 결국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치료 전의 사진이죠. 그래서 위쪽은
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치 부위에 2개가 더 들어갈 공간이 뼈 상태가 좋지 않아서 2개를 더 식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쪽은 6개를 심어서 하나로 묶는 디지털 프라치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요. 아래쪽은 전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분절을 해서 들어가는 전체 임플란트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구강내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위쪽은 디지털 프라치로 수술을 하고 아래쪽은 전체 임플란트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환자분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위쪽은 치아가 이렇게 작고 해서 이렇게 심미적으로 괜찮은데 아래쪽은 치아가 너무 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쪽처럼 아래쪽도 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심미적 기준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골소실이 심한 경우에 전체 임플란트와 디지털 프라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골소실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틀니를 쓰든지 아니면 뼈가 많이 녹아서 공간이 크게 남은 경우에 그 남은 공간을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전부 치아로 채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아래쪽에 치아가 길어져 보이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프라치는 저 비어있는 큰 공간을 치아는 정상적인 사이즈로 만들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은 잇몸으로 구현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2가지가 모두 임플란트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부분이 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체 치아 길이가 너무 긴데요. 저 정도의 길이가 하악의 원래 치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잇몸으로 구현을 했으면 훨씬 더 심미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프라치가 심미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는 좀 구별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한테 각 술식에 대한 장단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다른 환자분 사례도 보면 상하게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구강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분도 이제 프라치가 아닌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는데 골소실이 심한 케이스였다 보니까 상하게 치아 길이 아주 길어져 보이죠. 옆에서 보면 길기도 하고 이렇게 좀 뻗어져 보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치를 했으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실미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스죠. 비슷한 사례 환자분인데 왼쪽은 위쪽을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 오른쪽은 디지털 프라치로 치료를 한 건데 심미적으로는 디지털 프라치가 골소실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이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환자마다 심미적 기준이 달라서 상대적이긴 한데 프라치 환자의 초진 사진을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틀니를 오래 쓰셔서 위아래 그 골소실이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라치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저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잇몸의 색깔도 환자의 원래 잇몸 색깔이랑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컬러링을 하는 방법도 개발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죠. 대부분 이제 부분 틀리든 완전 틀리든 틀니를 쓰셨던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실 때는 대부분 골소실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치로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프라치는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임플란트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직적 골소실이 심한 경우에 심미적으로는 전체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프라치의 기간과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총 이제 6번 정도로 내원을 하셔서 제가 치료를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죠. 이때는 이제 CT도 찍고 스캔을 하고 해서 걔네들을 정합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은 이 2가지만 찍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동안에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수술 가이드라든지 혹은 수술이 끝나고 바로 이제 골질이 좋아서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저런 첫 번째 이제 고정성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대략 한 2, 3주 정도 걸릴 거고 오시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임시치아를 연결을 하죠. 그 다음 날 보통은 이제 하루나 이틀 뒤인데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는 수술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제 저희가 수술이 끝나고 나면 더 깨끗하고 더 심미적이고 더 기능적으로 좋을 수 있는 2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임시치아를 다시 풀어가지고 청소
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스캔이라고 하는 3차 사진을 찍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끝나고요. 과정이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위해서 얻었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곡이 제작이 되면 이제 다음 내원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내원 때는 두 번째 임시치아를 쓰시고, 뭐 이때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발치한 치아가 없고 원래 무치약 상태에서 치료를 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써보고 크게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시면 최종 치아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만약에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정을 조금 하고 해서 이제 계속 잘 맞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편한 게 없다고 하시면 두 번째 임시치아를 다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최종 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대략 한 2, 3주가 걸리는데 최종 보철이 만들어지면 이제 최종 보철 체결을 하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는. 통상적으로는 한 악당, 그러니까 보통 6번 정도, 6번에서 7번 정도 내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까지 같이 하신다고 한 번 정도 또 추가가 되는데, 내원 횟수는 6번에서 7번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전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뭐 2달 만에 될 수도 있고, 이도 빼야 되고, 또 상악동 거상술이랑 뼈이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두 달 정도 더 추가될 수 있고, 프라치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그런 다른 특징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무치아 환자분들이 오셔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도 첫 번째 선택은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뼈가 안 좋아서 전체 임플란트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골수실이 심해서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할 경우 그 결과가 이제 치아가 길게 나온다는 게 예상이 되면 프라치로 진단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내원의 수는 6회에서 7회 정도, 전체 기간은 대략 빠르면 한 2개월, 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4, 5개월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치료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약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에 틀니를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케이스를 잘 분석을 해보면 전체 임플란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디지털 프라치로는 해결이 가능해서 틀니를 안 쓰셔도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프라치 치료 방법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